자, 이번에는 찾기 참조함수에 대해서 볼게요. 찾기 참조함수 시트로 가셔서 문제 1번 보시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함수 vlookup과 hlookup이 나왔어요. 이 참조표에 따라서 참조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vlookup을 사용할 것이고요. 만약에 참조표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으면 hlookup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vlookup을 사용할 건데, 자, vlookup 는 vlookup은 이제 찾는 값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범위, 그 다음에 열번호, 그 다음에 유사일치와 정확일치가 나오거든요. 유사 또는 정확일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찾을 값은 뭐냐면 여기다가 국어 점수를 찾을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찾을 건데, 자, 85가 없죠? 제일 유사한 값을 찾을 거예요. 즉, 이 의미는 70부터 80까지는 이제 70 이상부터 80까지는 여기를 찾겠다는 소리거든요. 71부터 80까지는 여기를 찾겠다. 자, B를 찾았으니까 이 B를 여기다 반환하겠다. B가 나오면 답이 되고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열번호는 뭐냐면 점수가 1이고 학점이 2죠. 열번호가 2가 돼야 돼요. 당연히 범위는 2범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유사일치일까요? 정확일치일까요? true와 false. 85는 유사하게 찾으니까 유사일치가 돼요. 자, 볼까요? 찾을 값이 뭐예요? 85를 찾겠다. 어디서? 범위는 2범위에서. 이거 F4 눌러줄게요. 잡아 끌었을 때 이거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열번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수가 1이고 학점이 2예요. 출력할 값이 2니까 열번호는 2를 해주고요. 이번에는 유사 또는 정확일치인데 유사일치. 엑셀에서 true는 1이기 때문에 1이라고 써도 되고요. true라고 써도 돼요. 엔터. B가 나오죠. 이렇게 B가 나오고요. 드래그하고 또 드래그 해주면 돼요. 범위 잡아서 밑으로 드래그 하고 밑으로 드래그. 그렇죠. 96은 A, 100도 A, 80은 B,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뭐 vlookup이 간단한 형태의 vlookup인데 이 안에 다양하게 바뀌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좀 보시면 되는데, vlookup과 뭐 매치가 잘 나온다든지 match 매치 함수, 또는 뭐 여기에 left right 함수, 이런 것들이 좀 혼합돼서 잘 나오는 형태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첫 번째랑 똑같습니다. 찾을 값이 나오고요. 범위가 나오고, 열이 아니라 이제 행번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유사 또는 정확일치가 나오죠. 찾을 값이 뭐냐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85를 찾을 건데 어디서 찾겠다? 여기서 찾겠다. 아까랑 좀 틀리죠? F4 눌러주고요. 행번호예요. 그래서 점수가 1행, 학점이 2행. 역시 똑같이 2라고 써주면 되고요. 얘도 유사일치겠죠. 그래서 행번호는 2라고 써주고 컴마 무슨 일치? 유사일치 해주면 되겠네요. 1번 문제랑 똑같아요. 근데 이 참조표가 가로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hlookup을 쓸 것인가, 이렇게 vlookup을 쓸 것인가, 이렇게 hlookup을 쓸 것인가,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역시 말씀드렸듯이 매치나 이런 거랑 같이 잘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기본기를 많이 닦아 놓으신 다음에 함수가 좀 어렵게 나와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찾기 참조 함수 시트로 가셔가지고 찾기 참조 함수의 문제 2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제 2번에 1번 보시면 컬럼 함수인데요. 열번호를 구하는 함수예요. 컬럼과 컬럼스가 있는데, 일단 컬럼을 보면 내가 원하는 곳이 몇 번째 열에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여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끔 가다가 우리 조건부 서식에 나오는 함수인데요. 문제 보시면 어미수의 영어 점수 요거죠. 어미수의 영어 점수 열번호를 출력하라. 이게 열번호가 몇인가를 보는 건데, 자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엔터 치면 6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열번호가 6번째이기 때문에 6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열 개수를 구하래요. 내가 원하는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요. 배열이 뭐 범위예요. 그래서 array라고 되어 있는데 요만큼 문제에서 제시한 이 29부터 G33 범위를 잡아주면 여기 열이 하나, 둘, 셋. 그래서 3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쵸? 선택한 곳에 열이 몇 개인가. 이제 행번호를 구할 겁니다. 로우 함수를 이용하려는데요. 로우 어미숭의 영어 점수, 어미숭의 영어 점수가 여기인데요. 이게 몇 행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행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9라고 나와 있죠.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여기 행번호가 29번째라서 29가 나올 거예요. 엔터 치면. 그렇죠? 만약에 인수가 없이도 쓰여지는데요. 이렇게 인수가 없이 하면 요 앞에 행번호가 나타나요. 30. 그렇죠? 지금은 어미숙의 영어 점수 이렇게 나오죠. 행의 개수를 구하여라. 컬럼스랑 비슷해요. 로우즈 범위는 2에 29부터 33까지 여기죠. 행이 몇 개예요? 1, 2, 3, 4, 5 행이 5개. 그래서 5가 나오게 되죠. 자, 표 4번 추주함수에 대해서 볼게요. 자, 여러분들 추주함수는요, 인덱스 넘버에 따라서 값을 출력해 주는 게 추주함수예요. 인덱스 넘버에 따라서 값을 출력해 준다. 예를 들어서 1, 2, 3, 4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1은 인덱스 넘버고요. 첫 번째 값을 출력해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2가 출력돼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 값과 뒷값은 틀려요. 이 값에 따라서 뭐를 출력해 준다. 이렇게 하면 2가 나오죠. 만약에 이게 3이 되면 하나, 둘, 셋, 4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추주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요 번호가 6번인데 요 앞에 더블 클릭해 볼까요? 위크데이가 있네요. 이 날짜를 두 번째 방법으로 했다. 이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월요일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미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거를 쓰시면 이용하시면 자, 이 값에 따라서 출력할 건데 월요일부터 출발할 거예요. 월, 화 3이면 수, 4이면 목, 5이면 월화수목금이죠. 6이면 토, 마지막 7이면 1.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지금 6이기 때문에 이 번호는 6이죠. 1, 2, 3, 4, 5, 6 해서 여섯 번째 토요일이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함수죠. 그렇죠? 강대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만약에 1이다. 1이니까 아까 첫 번째 값. 이게 1이면 첫 번째 값 월요일이 나오겠다. 그렇죠? 보통 뭐 2급에서는 이렇게 앞에 여기다 위크데이나 미드나 라이트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주가 좀 뭐 2급 같은 데서는 잘 나오는 게 추주 랭크, 그렇죠? 추주 위크데이, 추주 뭐 미드나 레프트나 라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 값이 1등이면 뭐 2등이면 뭐 1이면 월요일, 2이면 화요일, 이게 뭐 중간에 추출해 가지고 1이면 남자, 2이면 여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나오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5번 봐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볼 함수는 인덱스 함수입니다. 는하고 인덱스. 자, 범위가 나와요. 여기서 범위는 F47부터 I52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G47, F가 아니라 G47부터 이 범위인데요. 여러분들 인덱스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위, 그 다음에 행과 열로 되어 있어서 좌표값을 나타내요. 그래서 어떤 범위에서 만약에 1행 1열이면 얘가 나오고요. 6행 3열이면 얘가 나오고, 그래서 행과 열값에 따라서 좌표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인덱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범위가 이 범위인데요. F4 눌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행이 뭐냐면 요 1, 2, 3, 4, 5, 6이 행이에요. 6행을 뜻하고요.
열이 뭐냐면 요거 그룹 있죠. 1, 2, 3. 그래서 아래에서 이렇게 내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71이 나왔는데요. 왜 71이 나왔는지 보니까 6학년 중에서 그룹이 1그룹이죠. 1그룹. 자, 71이 돼 있어서 여기에 71을 반환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죠? 2행 2열. 2행 2열에 뭐가 있어요? 2행 2열에 50이 있으니까 50을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인덱스 함수는 1급에서 참 많이 나오는 함수인데 이렇게 보면 되게 쉽지만 여러분들 인덱스 함수 여기에 이 범위 다음에 행값 있죠? 여기에 보통 매치 함수가 잘 나와요. 그러면 되게 헷갈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행과 열을 구할 때 매치를 이용해서 많이들 구해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인덱스, 기본적인 인덱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시고, 아, 여기에 매치나 이런 함수들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을 확실히 마스터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매치 함수 볼게요. 방금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매치 같은 경우는 인덱스랑 같이 나온다 그랬는데 매치도 매치도 한번 보시면 행값을 구해줄 건데 행이나 열의 위치값을 구해줘요. 매치는 358이 몇 번째 있습니까? 범위를 이렇게 지정했다면 첫 번째 있죠. 1이라고 나오고요. 876은 맨 끝에 있죠. 1, 2, 3, 4, 5. 5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 값을 찾아주는 게 매치다. 그래서 MA 매치 358 요 룩업 밸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찾는 값이에요. 찾을 값을 찾겠다. 어디서? 여기에서 찾겠다라는 거거든요. 밑에 끌 거면 F4.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를 눌러줄게요. 이 정확히 일치한 값을 찾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밑에 내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1이 나오고 얘가 5가 나오죠. 자, 좀 추가적인 설명드리자면 지금은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서 0을 썼는데 여기 보시면 뭐뭐보다 작은 뭐뭐보다 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반드시 작거나 같은 값을 찾는 건데 작는 값을 찾는 건데 반드시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이 값 자체가 정렬이 돼 있어야 된다. 얘는 오름차순. 만약에 얘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치 같은 거는 찾을 때 얘와 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0을 썼지만 아까 0을 썼지만 여기다가 1이라고 쓰더라도 뭐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답은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얘는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얘는 나타날지 몰라도 안 나타나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1로 줬을 때 얘는 오름차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 0을 쓰는 게 정확하긴 해요. 1을 써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매치에는 여기에 이제 다양한 함수들이 들어가요. 라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맥스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가장 큰 값의 위치를 찾고 싶어요. 그럴 때는 점수에 매치죠. 가장 큰 값을 구하는 함수가 뭡니까? 맥스예요. 여기서 가장 큰 값 876이겠네요. 그쵸? 컴마 이 가장 큰 값을 여기서 또 찾을 거죠. 정확하게 찾을 거죠. 이렇게 하면 876 가장 큰 값에 대한 위치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 가장 작은 값의 위치는 민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로 큰 값 라지. 여기다가 뭐 해야 돼요? 컴마 세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은 하나 둘 셋. 얘가 세 번째로 큰 값이죠. 그래서 여기에 라지, 맥스, 민, 스몰 이런 함수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인덱스랑 매치랑 이런 거랑 여러 가지 함수들이 합쳐지면 되게 어렵거든요. 1급은 이렇게 함수들을 합쳐서 나와요. 여러 가지 함수가 복합돼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찾기 참조함수 시트에서 문제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룩업과 트랜스포즈와 오프셋이 나왔는데요. 룩업 함수
자, vlookup, hlookup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비슷하긴 한데 lookup 77을 찾겠다. 근데 얘는 행렬을 지정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vlookup 같은 경우는 vlookup 한번 묻혀볼까요? 앞에서 했던 vlookup 같은 경우는 얘를 찾겠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컴마 학점이 두 번째 있으니까 2 컴마 유사일치 이렇게 해서 엔터 쳤을 때 C가 나오죠. vlookup을 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열 번호가 나오잖아요. 근데 lookup은 열 번호가 없어요. 자, lookup은 77을 찾겠다는데 여기 보니까 벡터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결과가 있어요. 결과 벡터. 두 개의 범위만 잡아주면 되는데 점수의 범위 잡아주고 컴마 학점의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가로 닫았을 때 엔터 쳐볼까요? C가 나오죠. 유사한 값을 찾아서 이렇게. 자, 요거의 룩업의 장점, 뭐 장점이라기보다 자 보세요. 자, 참조표 얘를 이용할 거예요. 이번에 이 가로로 되어 있죠. 이때 h룩업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v룩업을 사용할 거예요. 아니, 그냥 룩업을 사용할 거예요. 는 룩업 77을 찾을 거죠. 자, 여기서 할 건데 이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컴마 결과의 범위도 지정해 줄게요. 값은 똑같아요. C.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범위와 이 범위를 하나, 이 범위와 이 범위를 하나 똑같죠. 그래서 룩업은 열방향, 행방향을 고려하진 않아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h룩업과 v룩업이 좀 다른 룩업 함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는 행렬을 지정 안 하고 범위를 각각 잡아주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행렬 그 다음에 보시면 행과 열을 바뀌도록 전환해주는 함수가 있는데요. 굳이 뭐 방금처럼 저 행과 열을 전환했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함수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범위 지정하고 는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이 범위 가로 닫고 얘는 배열 함수를 해야 돼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행과 열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범위 지정한 다음에 수식을 입력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다. 자, offset 기준 위치로서부터 행렬을 잡아주면 값을 출력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 이 부분 그렇죠? A76셀에서 축셀에서 이행 2열만큼 떨어져 있는 값을 찾겠다. 여기서부터 여기 기준으로 1행 2행 1행 2행 2행 2열이니까 i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기준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가 offset입니다. 이 offset도 여기 있죠. 보통 시험에서는 이렇게 2행 2열을 쓰라고 안 나와요. 여기에 뭐가 나오겠어요? 보통 여기에 매치가 나오겠죠. 위치 값을 찾아주는 함수. 그래서 offset도 매치랑 나올 수가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찾기 참조 함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